따뜻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비가 온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므로 고객님들의 독촉 전화가 많은 힘든 날이다. 아직 나에겐 12분의 기사님이 있다. 비를 이겨내야 한다.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왜? 코웨이 모든 침대는 상단이 분리될까? 침대는 몸에 닿는 부분부터 오염되잖아. 아하. 더러운 상단을 분리해 언제든 새 터퍼로, 그리고 전문가의 관리까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예, 저희가 4.29 재보궐선거지역 후보들 계속해서 만나보고 있죠. 오늘은 광주 서울 지역 가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새누리당 정승 후보부터 연결을 하죠. 정 후보님 나와 계시죠? 예, 예산불독 기호 1번 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기 시간 5분 드리고요. 상대에 대한 인신공격, 네거티브 하시면 제가 바로 제재, 제재 들어가겠습니다. 예. 자, 그럼 지금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야당의 텃밭 지역인데 지역 민심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야당의 텃밭이라는 게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사회자님이 그렇게 말하시니까 야당의 텃밭이라고. 그렇군요. 예. 지역 민심은요, 변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그런 것이 지역 민심입니다. 예. 지역 일꾼 뽑아야 된다, 정치꾼들은 안 된다, 그런 거거든요. 예. 제가 지역 일꾼이 되랍니다. 지역 현안 30년 이상 해묵은 지역 현안 그런 거 잘 해결하랍니다. 그렇게 진정으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정현 의원과 같이 예전에요. 그죠? 이정현 의원 후보였던 그런 거랑 비교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거 비교한 게 아니고 예. 정말로 이 광주 지역이요. 이제 지난 30년 이상 동안 한 당 또 야당으로만 있었지 않습니까? 예. 새정치민주연합. 더 이상 그 사람들한테 기대면 안 된다. 우리 희망이 없다는 게 시민들의 의견이 제 얘기가 아니고. 예. 그래서 그 시민들의 열망을 받아서 예.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발전하겠냐. 그래서 여당과 야당을 경쟁시키는 구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년 남은 보궐선거인데 무슨 정권교체 얘기합니까? 그래서 1년 남은 기간 동안 정말로 지역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 뽑아주십시오. 한번 충청권이나 대정권 한번 보십시오.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하니까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역 민심이 되니까 자꾸 여기가 야당 텃밭이다 그런 말씀하시면 좀 섭섭한데요. 네. 자신의 강점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두 가지 강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에서 바로 나온 참신한 일꾼 사상품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정부 내 인적 네트워크가 잘 돼 있습니다. 각 부처 장차관들이나 실무자들까지 전부 다 친구나 선후배지간이거든요. 그렇게 어느 부처에 어느 예산이 숨어 있고 이런 걸 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잘 아는 거죠. 인적 네트워크가 풍부하다는 거 정부 내. 두 번째는 집권 여당에서 광주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고 했던 좋은 직책을 주겠답니다. 당선되면 최고위원, 그다음에 예결위원 다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직위를 이용해서 우리 광주 현안, 해묵은 현안들을 해결하는데 앞장설랍니다. 예. 그러면 우리 정승 후보가 대표적으로 세우고 있는 공약 몇 가지 말씀해 주시죠. 예, 이제 제일로 중요한 게 우리 후배들 취업시켜주는 문제입니다. 저도 지방대학 출신이지만은 그 지방대학 출신이란 것 때문에 취업이 잘 안 되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우리 광주 지역 내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거죠.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는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법을 개정해서
지방 대학생들이 일정 인원 이렇게 고용되도록 하는 예. 조항을 넣어서 개정도 하고요. 국가 청년 일자리 창출 센터도 만들고 또 뭐 친환경 자동차 클러스터 같은 거 만들어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1년이시잖아요, 지금. 예. 1년짜리인데. 1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작은 것들 동네마다 작은 현안들이 있죠. 그건 1년 안에 해결하고 그런 큰 사업들은 내년도에 바로 시작하게 해놓는 겁니다. 그것이 공약이죠. 어떻게 모든 것이 1년 안에 다 해결될 수 있겠어요? 지금 시작도 못했던 것들을 시작하게 하고 더디되는 것들을 빨리 되게 하고 착안하지 못했던 걸 찾아서 해결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지역구 국회의원입니다. 지금까지는 국회의원이 없었다는 거예요. 시민들 말. 예. 껍데기도 안 비친대요. 예. 저기 아주 말씀은 구수하게 하시는데 예. 마지막으로 저 1분 남았거든요. 유권자들한테 하고 싶으신 말씀 해주시죠. 예,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정말로 기호 1번 1년만 한번 써보십시오. 광주 발전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야당이 변하게 하고 여당이 변하게 하고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해서 광주 발전 이루도록 해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용기 있는 결단은 높은 평가를 받게 될 거고 지역 감정도 해소될 겁니다. 기호 1번 1년만 써보십시오. 제가 광주 발전 확 앞당기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예, 알겠습니다. 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선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기호 1번 정승입니다. 예, 지금까지 4.29 재보궐선거 광주 서울에 출마한 새누리당 정승 후보였고요. 자, 이번엔 광주 서울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조용택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조 후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시간 5분 드리고요. 상대에 대한 인격 비방이라든지 네거티브 하면 제가 곧바로 제지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지역 민심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그동안에 좀 이제 침묵했던 저희 지지층 결집 현상이 눈에 띄게 좀 강화되는 듯 합니다. 예. 또 우리 당에 대해서 좀 섭섭한 정서를 가지고 계셨던 우리 유권자들께서도요, 이제 전략적 판단을 해야 되는 시점 아닙니까? 이제 표심을 결정하기 위해서 많이 그 지지세가 급격히 상승하는 걸로 느끼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근데 야권 표심이 나눠지고 있지 않습니까? 광주에서. 그죠? 그 부담되진 않으세요? 뭐 지금 뭐 여론조사 이런 걸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주말을 여론조사 해가지고 예. 급격하게 이제 상승 중에 있거든요. 예.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셔서 개인의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말씀 계속하시죠. 네, 예. 네. 이런 게 아마 2, 3일 이번 주말을 거치면서는 확연히 좀 그 우열이 더 가려질 걸로 보입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조용택 후보 본인만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첫째는 우리 광주 현안에 쭉 개입해왔고 광주 여러 가지 문제를 관여해왔던 입장이기 때문에 깊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또 저는 이제 정책 전문가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 당이 이제 민생 중심의 수권 정당으로 나아가는데 큰 저도 역할을 할 그런 포부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점을 우리 유권자들께서 많이 감안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조용택 후보가 지금 내세우고 있는 공약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이제 문제는 민생이 문제고 이 지역 낙후된 경제를 좀 더 부흥시키는 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과거 민주정부 시절에 나주 혁신도시에 한국전력이라는 우리나라 최대 공기업을 유치했습니다. 예. 지금 한국전력이 구상하고 있는 바로는 에너지 관련 민간 기업과 R&D 기관이 약 500개에서 800개가 이제 이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활동할 걸로 예측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와 제일 가깝고 좋은 적지가 있는 우리 지역에 에너지밸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판교밸리나
동남권의 수영만 밸리 같은 그런 직접화된 도시, 이걸 통해서 지역 경제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1차 역할을 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죠. 예. 근데 이 에너지밸리 이런 거 경제 부흥 이게 앞으로 1년짜리 국회의원이라는 얘기인데 조금 1년 동안 이 많은 걸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이 정부의 정책과 이런 거는 계획을 세우는 일이 중요하거든요. 예. 보통 대개 국책 사업이라는 건 10년 걸립니다. 예. 지금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가 그랬고 나주 혁신 도시가 그랬고 KTX 호남선이 그렇고 예. 계획서에서 추진하면 10년이 걸리는데 아하. 이걸 계획을 수립해서 국가 계획으로 확정하면 예. 그게 제 소임을 일단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하고 그게 추진되면 이제 시간을 거치면서 예. 거기가 하나의 직접화된 도시로 형성되는 것이지 제가 1년 안에 그걸 무슨 토목 사업 하듯이 때려짓겠다. 그거하고는 다르죠. 개념이 달라요. 알겠습니다. 자, 약 1분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해주시죠.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 시민 서구 유권자 여러분. 이번 선거는 부패하고 무능한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그러려면 제1야당에 힘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동안에 미흡했고 부족한 점 많았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더욱더 여보세요? 예, 말씀하시죠. 예, 더욱더 강한 야당으로 거듭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광주를 잘 알고 오랫동안 광주에 일해온 저희 역군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 10초 남았는데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선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4.29 재보궐선거 광주 서울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조영택 후보였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광주 서울 지역 후보들 무소속으로 출마하신 분이죠. 천정배 후보 연결하겠습니다. 천 후보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천정배입니다. 예. 역시 시간 5분이고요. 상대에 대한 인신공격, 네거티브는 하지 말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주 민심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대로는 안 된다. 이것이 광주 분위기입니다. 예. 문재인 야당 그동안 10년 동안 계속 잘 밀어줬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정권 교체 어렵겠다. 예, 광주의 우리 서구의 유권자들이 야당에 대해서 회초리를 한번 세게 들어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예. 또 호남의 정치, 광주 정치 기득권에 취해 있다. 호남이 낙후되고 소외되고 있는 거 계속되고 있는데 예. 이것을 해결할 만한 정치력은 전혀 못 가지면서 기득권에 취해 있다. 이것도 한번 이번에 확 회초리도 들고 바꿔줘야 된다. 이런 분위기들이 대세라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판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성완종 게이트 전대미문의 정말 부패 대형 스캔들 아닙니까? 예. 그래서 국민들이 많이 분노하고 계시고 광주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광주는 새누리당 지지가 낮은 곳입니다만은 더더욱 새누리당에 대한 심판 분위기가 크고요. 다만 그러면 누가 제대로 심판을 할 수 있겠는가 한 점에 관해서는 논쟁 여지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제1야당 문재인 후보 그동안 특검에 대해서도 우물쭈물하면서 좀 시원찮다. 천정배와 같은 좀 강력하게 야당 노릇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본인의 가장 큰 강점 말씀해 주시죠. 저는 지금 호남 정치를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고 또 그동안 비교적 정치를 오래 했지만 아직 참신하고 깨끗하고 개혁적이다 이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당 내에서도 쇄신을 요구해왔고 그동안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만드는데도 늘 앞장서 왔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앞으로 광주 서구 유권자들이 광주 정치를 살리고 다음 정권을 교체해 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지금 천정배 후보께서 내세우고 있는 공약, 가장 대표적인 공약 말씀해 주시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광주가 어떻게 어떤 경제와 산업을 일으켜서 먹고 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아니면 전략 산업을 키우는 문제죠. 저는 우선 우리 서구 지역에 혁신형 사이언스 파크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광주가 자동차 산업을 발전시킬 곳이고요. 예. 또 하나는 한전이 인근에 이제 나주로 들어옴으로써 서구 지역의 에너지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생겼습니다. 이런 여건들을 잘 활용해서 이제 원천 기술을 만들고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기르고 하는 등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산학연 클러스터 형태의 사이언스 파크를 만들겠다 이런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게 1년 동안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1년에 마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그러나 그에 대한 이제 결정이 이루어지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시작이 반 아니겠습니까? 예. 사이언스 파크를 광주 서구에 유치한다 하는 그 결정이 결정적일 것 같고요. 나머지야 그 후에 후속 작업으로서 착실히 진행돼야 될 일입니다. 예. 지금 약 1분 14초 남았는데요. 시간은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예, 이대로는 안 됩니다. 유권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대로입니다. 호남 정치 이대로는 안 됩니다. 광주 정치 이대로는 안 됩니다. 호남의 경제적 낙후 계속돼 가고 이대로 가면은 우리 자손대까지 더 격차가 벌어질 겁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정치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호남 출신 대권 주자한 사람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죠. 이제 호남에서도 인물도 키우고 또 특히 이 광주의 기득권에 취한 국회의원들 내년 총선에 좀 물갈이해야 됩니다. 이번에 이제 천정배 만들어주시면 그 일을 앞장서서 해내겠습니다. 또 문재인호 새정치민주연합 잘한 점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현재 근본적인 쇄신 없이 다음 정권 찾아오기 어렵습니다. 우리 광주 시민들, 유권자들께서 회초리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천정배를 밀어주신 일이 바로 그 길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얼마 남지 않은 시간까지 선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4.29 재보궐선거 광주 서구 을에 출마한 분이죠. 무소속 천정배 후보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근데 말이에요. 저는 왜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를 소개하거나 끝맺을 때 스포츠 평론가가 아니라 자꾸 시사 평론가라고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저를 유혹하시는 게 아닌가요? 그런가요? 좀 영향을 넣으시라고. 이거 왜 자꾸 그렇게 나오는지 이게. 예, 어쨌든 LPGA 스윙밍 스커스 클래식 1라운드가 오늘 새벽에 막을 올렸는데 여기에 김세영, 김효주, 박인비 선수 이 세 선수가 빅3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성적이 어떤가요? 현재 이 스윙밍 스커치 1라운드 경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이 장하나 선수가 4언더파로 경기를 마치고 현재 이 줄리 잉스터 등과 함께 공동 1위에 올라 있는데요. 네. 전반적으로 우리 선수들은 오늘 좀 부진한 감이 있습니다. 이 리디아구 선수가 경기 중에 있는데 이 13번 홀까지 4언더파로 공동 1위에 있고요. 예. 이 박인비 선수는 1오버파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민아 선수 1언더파로 경기를 마쳤는데 이 김세영, 김효주 선수 현재 경기 진행 중인데 선두권에 이름을 올려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그 야구 얘기인데 말이에요. 야구 우리가 인생에 비유하면서 9회 말 투아웃부터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기아가 정말 9회 말에 말로 홈런을 터뜨리면서 역전승을 거뒀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 9회 초에 이 롯데가 황재균 선수 솔로 홈런으로 6대2까지 달아났거든요. 예. 롯데의 승리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9회 말에 기아가 안타 2개와 볼넷 1개로 무사 말루를 만들었고요. 예. 이 브래필이 이 왼쪽 펜스를 넘기는 말로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6대6 동점이 된 상황에서 이 롯데 투수 홍성민이 몸에 맞는 공을 던지면서 밀어내기 한 점으로 기아가 7대6으로 극적인 승리를 거뒀고요.
롯데와 기아가 사이좋게 10승 10패 공동 4위 기록했습니다. 사실 야구 보는 맛은 이런 맛을 보는 건데요. 예? 예, 그렇죠. 예, 말로 홈런. 와, 이게 참. 근데 두산도 넥센한테 이틀 연속 역전승 거뒀다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두산도 9회 초에 이 김현수 선수 투런 홈런으로 역전승 거뒀습니다. 예. 이 정수빈 선수의 5대5 동점 타이에 이어서 등장한 이 김현수 선수가 결승 투런 홈런 날렸고요. 예. 이 삼성은 5회에만 8점을 뽑아내면서 NC를 14대4로 이기고 6연승을 달렸습니다. 그리고 SK가 신생팀 KT에 3대2 승리를 거뒀는데요. 예. 이 SK 윤기련 선수 세이브 1개 추가해서 시즌 6세이브, 이 삼성의 임창용 선수 제치고 세이브 1위에 올랐고요. LG가 하나를 5대2로 따돌렸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언론에서 세계의 대결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파키아오와 메이웨더의 권투 경기 말이에요. 대전료가 3억 달러. 이야, 우리 돈으로 3,249억 원이나 된다 그러죠? 예? 예, 뭐 믿기지 않는 액수이죠. 이 필리핀의 파키아오와 미국의 메이웨더가 이 프로복싱에서 이 돈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다 이 새로 쓰고 있습니다. 이 파키아오는 이 복싱 역사상 최초로 8체급을 석권한 필리핀의 복싱 영웅이고요. 이 메이웨더는 이 47전 전승, 이 무패를 기록한 미국의 전설적인 복서인데요. 예. 이 두 선수의 총 대전료가 3억 달러인데 이 두 선수 간의 맞대결 한 경기로 메이웨더가 1억 8천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950억 원을 받게 되고요. 이 파키아오는 1억 2천만 달러, 약 1,300억 원을 받게 됩니다. 예. 입장료도 가장 싼 티켓이 1,500달러, 165만 원이나 되고요. 가장 비싼 티켓은 $10,000인데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가격이니까 이 두 선수의 이 경기가 세계의 대결이라기보다는 이 황금의 대결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어울릴 것 같네요. 아니 근데 뭐 아무리 돈이 많아도 권투 경기 보러 1,000만 원 넘게 돈 주고 사러 가는 사람의 심리는 뭘까요? 예? 근데 이 1,000만 원이 넘는 티켓이 현지에서는 이 라스베가스에서 경기가 열리거든요. 예. 구하기가 힘들대요. 1,000만 원이 넘어도 아이고 참.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승원입니다.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닭강정은 차갑게 먹어야 맛있을까요? 뜨겁게 먹어야 맛있을까요? 정답은 버거로 먹어야 맛있습니다. 닭강정과 버거의 운명적 만남. 잡사바 롯데리아 강정버거. 롯데리아.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황정민입니다. 유플러스 가족 무한 사랑 들어보셨어요?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유플러스면 온 가족 휴대폰 요금을 매달 할인해줍니다. 거기다 인터넷까지 유플러스면 LTE 무한대 요금을 최대 반값으로 쓸 수 있습니다. 국내 유일 유플러스 가족 무한사랑 클럽. 지금 유플러스 매장에서 만나보세요. 아이시스 8.0. 왜 핑크냐고요? 핑크는 건강하다는 증거니까. 건강에서 핑크라벨 균형 잡혀 8.0. 해교의 생기 비결. 건강한 미네랄 밸런스가 핑크빛 생기를. 핑크빛 생기 에너지. 아이시스 8.0. 전 핑크만 챙겨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계절의 여왕 5월. 가평 자라섬에서 아주 특별한 무대가 펼쳐집니다. 국내 최대 야외 무대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공연과 화려한 불꽃놀이의 강연. 2015 자라섬 불꽃축제. 티켓 문의는 인터파크 1544-1555.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엄마라는, 도전이라는, 헌신이라는 이름의 흉터. 때론 자랑스럽지만 달라졌으면 하는 여자 마음. 더마틱스 울트라로 흉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양동근의 캔디의 소리를 찾아서. 재림 오빠는 어땠어? 난 스웨트. 넌? 난 딜리셔스 했는데. 이 소리는 캔디 크러쉬에 빠진 송재림 김소은 커플이 사탕 타령하고 있는 소리입니다. 사탕이? 그럼 다운해. 내 삶의 스윗 소다, 캔디 크러쉬 소다. 전체 이용가. 어떤 자동차가 좋은 차일까요? 마력이 좋은 차? 디자인이 좋은 차? 연비가 좋은 차. 현대자동차는 말합니다. 서비스까지 좋아야 진짜 좋은 차라고. 국내 최다 네트워크 현대자동차 공식 정비 서비스 블루핸즈.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뉴스와 영화의 만남. 시네마인 뉴스. 예, 봄입니다. 봄에 맞는 시그널인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도 주말에 영화 얘기해 주실 분,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영화평론가의 대부 오동진 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자, 우리가 영화 얘기하면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벤져스 2. 네. 예? 난리예요. 네. 제가 보니까 예매율이 95%예요. 예? 사상 초유의 일이죠. 제가 아침에 그 기록을 좀 보면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개봉했거든요. 어제 개봉했는데 60만 넘었죠. 62만 5,680명 모았고요. 스크린을 지금 가져간 게 1,731개입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2,300개가 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2,300개가 좀 안 되는데 1,750개 정도를 가져갔으니까 지금 극장에 가면 어벤져스밖에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뭐 물론 이제 지난 한 달 반 정도가 비수기였으니까 극장가를 붐업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 정도의 수치는 약이자 독이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벤져스 2에 대해서 국내 관객이 좀 유독 사실은 그 미국 관객을 제외한 나머지 그 세계 관객 중에서 국내 관객이 유독 좀 애정을 좀 보이시는 건 사실이고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얼마 전에도 이렇게 많은 그 배우들 어벤져스 2에 나오는 배우들 마크 러펄러까지 러브 다우니 주니어는 물론이고요. 그리고 감독도 물론이고 다 대거 방문을 했었죠. 그러니까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마케팅 효과와 또 어벤져스 그 시리즈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치 이런 것들이 막 모아져서 또 하나는 지난 한 2달 동안 좀 영화가 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관객분들이 좀 즐기고 좀 확 뛰는 엔터테이닝한 그런 영화들이 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오랜만에 이제 이런 작품들을 만나고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의 어떤 그런 첫 작품을 만나는 그런 시즌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렇게 어벤져스 2에 그 시선을 모으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데 좀 과하다. 뭐 이런 생각이 좀 저는 좀 들고 있습니다. 이게 싹쓸이네요, 진짜. 이 1,731개면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극장 스크린 점유율이요. 근데 어벤져스 2 영화 전문가로서 어벤져스 1보다 예를 들면 스토리나 뭐 이런 게 좀 굉장히 강화됐어요. 그러니까 어벤져스 2가 사실은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젊은 관객들이 좋아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제작진도 그런 측면들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스토리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고 캐릭터를 더 많이 투입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 얘기만 하면 좀 사실은 스토리가 식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배트맨도 잘 보시면 배트맨 때문이 아니라 조커 때문에 스토리가 풍부해지거든요. 그래서 스토리 이 어벤져스 2에도 그 악인 캐릭터 그러니까 반영웅 캐릭터를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스토리가 좀 많아지고 또 그 결이 두꺼워진 건 사실이고 그래서 흥미진진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뭐 비평적 입장에서 보면 뭐 논쟁적인 영화라고는 할 수는 없죠. 당연하죠. 그렇죠. 뭐 그런데 산업적으로는 논쟁적인 영화죠. 근데 있잖아요. 이게 그 우리나라 사람이 이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우리나라에서 찍었기 때문이 아닌가. 지금 우리 YTN 바로 건너편도 나오고 상암도 나오고 말이에요. 마포대교 나오고 그다음에 세빛둥둥섬 나오고요. 청담대교 나오고. 마포대교 나오고. 이제 아무래도 그쪽은 이 상암동보다는 저는 사실은 그
쉽게 못 찾겠더라고요. 그 젊은 관객들은 바로바로 네티즌들 보니까 바로바로 찾아내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부감샷 나오는 것들은 금방 알 수 있지만 조금 그 카메라가 좀 가깝게 앵글 좀 가까운 그런 그 샷 같은 경우 그런 장면 같은 경우는 좀 사실 비슷해 보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 어벤져스 2가 27개 도시에서 찍혀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작진도 이제 여러 가지를 고려하겠습니다만 이제 배우가 많이 나오면 그 감독이 배우들을 찍어놓고 편집할 때 고민하거든요. 저 장면에서 배우가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이 러닝 타임상 또는 이야기 구성상 잘라내야 되면 굉장히 마음 아파하거든요. 이 공간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서울에 와서 찍었는데 많은 분량을 찍었는데 나중에 편집할 때 많이 드러냈을 거고요. 그게 아마 그 국내 관객들에게는 뭐 그렇게 뭐 마포대교까지 맞고 다리까지 다 맞고 찍었는데 뭐 저거밖에 안 나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뭐 영화라고 하는 한정된 어떤 그런 그 시간에 그 상영하는 어떤 그런 이런 그 예술 작품 같은 경우는 이런 작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간의 제약을 받게 돼 있죠. 근데요,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총 7분 나온대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네, 그건 많이 나오는 겁니다. 많이 23개국에서 찍은 영화라는 거 아니에요? 네, 27개가 아니라 23개국. 예. 네. 근데 7분 나오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많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각 나라마다 7분씩 보여주면 그거는 완전히 아마 똑같이 아마 배당은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마케팅상 관객의 집중도가 제일 높은 도시 여기를 좀 더 많이 좀 배정을 했을 거고요. 때에 따라서는 버전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서울 버전과 남아프리카하고 버전이라든지 그렇죠. 뭐 중국 버전, 중국 버전 이렇게 하고 좀 다를 수도 있고요. 실제로 아이언맨 같은 경우가 시리즈 중에서 뒤에 후반부의 버전이 좀 다른 것도 있었죠. 그래서 중국 부분을 더 많이 장면을 더 투입하고요. 또 다른 쪽에서는 다른 나라에서는 그 부분을 삭제하고. 그러니까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는 사실은 영화이자 동시에 상품이기 때문에 상품 구매 욕구를 갖고 있는 소비자의 어떤 그런 것들을 맞춰준다 이런 생각이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품들은 나라에 따라 좀 버전이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다 맞춰드려요 이거군요. 그렇죠. 주문형이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미국 도메스틱을 제외한 인터내셔널 마켓에서 어벤져스가 한국에서 가장 그 흥행 타율이 높기 때문에요. 가장 많은 관객들이 보기 때문에 어벤져스를 만드는 마블 스튜디오 그 배급하는 월트 디즈니 쪽에서는 한국 시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여기를 좀 소홀히 다루면 안 된다는 생각을 반드시 하고 있을 겁니다. 7분이면 많이 배려하는 거죠. 그렇죠. 23개국을 만약 7분씩 하면 일단 2시간이 훨씬 넘죠. 네. 이제 조금 미국은 안 나오는 거죠. 그럼 하나도.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좀 다른 부분 좀 덜어냈겠죠. 네. 아 그렇군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그 어벤져스 같은 영화 이렇게 영웅들 등장하는 영화를 좋아하나 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과 악의 구도가 뚜렷해서 그런가. 선악의 구도도 뚜렷하고 그리고 선과 정의가 이긴다는 것도 굉장히 뚜렷하고 단순할 정도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누가 좀 든든하게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죠. 아이언맨 같은 영웅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뭐 하여튼 어쨌든 뭐 그 주변에 많은 그 헐크도 있지 않습니까? 헐크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캡틴 아메리카도 있고. 그렇죠. 캡틴 아메리카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그 심리 구조상 지금 뭔가 모자란 거예요. 뭔가 모자라고 뭔가 자기가 힘이 없고 부족하고 신데렐라 신드롬처럼 영웅 신드롬 같은 것들을 갖고 있는 셈이죠. 그렇군요. 근데 사실 어벤져스 2 말고도 다른 영화도 많이 있는데 좀 봐야 될 영화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엘리노아 릭비 지난주에 말씀해 주신 거. 뭐 그 남자 그 여자 뭐 이렇게 3가지 버전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런 영화들은 여러분들이 참 보셨으면 좋겠다. 사랑의 얘기지만 사실은 상처받은 사람들이 그 상처를 어떻게 딛고 일어나는가 뭐 서로에 대한 구원의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같은 시대에 참 절절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이제 뭐 상영한 지 꽤 됐으니까 제가 스포일러일 수도 있는데 말씀드린다면
아이를 잃은 부모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가슴이 와닿는 작품인데 4만 명 정도 모으는데 그치고 있고요. 샤롯 갱스브로 주연의 나쁜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4,500명 정도 모으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을까라는 일본 영화는 8,000명 정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벤져스 2는 하루 만에 62만 5천 이렇게 가는데 지금 8,000. 네, 개봉된 지 한 일주일 넘고 2주 된 작품들이 지금 8,000명, 5,000명. 이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한쪽으로 쏠리죠. 그러니까 이 쏠림 현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약에 관객들이 스스로 선택한 문제다. 전적으로. 예. 그러면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스크린을 완전히 독과점한 상태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이렇다. 그러니까 이제 이 관객의 취향이라는 것 제가 몇 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시간 통해서 관객의 취향이라는 것은 문화적 습관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문화적으로 습관화되면 취향이라고 하는 것들이 확대되고 커지는 거거든요. 근데 습관을 막아버리면 취향 자체가 좁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취향이 어벤져스 취향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 극장 문화가 또는 우리 영화 산업 구조의 어떤 그런 형태가 지나치게 어떤 쏠림화로 구조화돼 있다. 이것은 좀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실은. 네. 그렇죠. 다양성이 없어지는 건데. 그리고 5월에 베니스 비엔날레가 열리잖아요. 네. 근데 이게 미술 행사인데 우리나라 영화 감독이 영화 감독이 영화가 초대가 됐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몽순 작가라고요. 이분을 사실은 미술 작가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아니면 영화 감독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요즘은 이제 이거 크로스오버라고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미술 쪽에서 영화로 넘어오고 영화 쪽에서 미술로 가고 이런 경우도 많은데 박창경 감독의 만신 같은 경우도 사실은 박창경 감독이 설치 작가였었죠. 이런 미디어 아티스트나 설치 작가나 또는 비주얼 아티스트가 영화 쪽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몽순 감독이 사실 영화계에서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 제주 4.3 항쟁을 다룬 비념이라는 다큐멘터리 그리고 이번에 만든 위로공단이라는 다큐멘터리가 굉장히 큰 주목을 받고 있고요. 5월 달에 열리는 베니스 비엔날레 본전시에 초청이 됐어요. 이 영화가 위로공단이라는 영화. 그래서 전편이 본전시에서 상영이 됩니다. 우리나라 작가가 본전시에 초청된 것은 6년 만의 일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영화제로 얘기하면 메인 경쟁작이 된 거죠. 아주 주요 경쟁작이 된 거고요. 아마 그런 측면에서는 미술계뿐만 아니라 영화계에서도 굉장히 주목받는 그런 일이 됐는데 제가 위로공단을 보고 느낀 것은 대단히 독특한 작품, 독특한 다큐멘터리가 한 편 나왔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아까 다양성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다큐멘터리가 사실은 국내 관객들에게 주목은 받지 않더라도 좀 올바르게 알려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되기를 좀 희망하고요. 베니스 비엔날레가 알아주는 작품이 국내에서는 전혀 관객들에게 도외시된다는 것은 소홀히 취급받는다는 것은 조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들도 많이 알아봐 주십사 하고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네. 문자가 왔는데 0284님이 이런 거 물어보셨네요. 우리 오동진 평론가께서는 하루에 영화를 몇 편씩 보세요? 직업이니까요. 네. 예. 1일 한 편을 이제 진짜로 1일 한 편은 스스로 강제를 해야 지금 상영되는 영화나 앞으로 상영될 영화 그리고 상영됐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저도 사람인지라 좀 가물가물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봐야 될 영화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극장 가서 보세요? 신작들은 저는 반드시 극장 가서 보는 그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영화가 공감의 예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극장이라고 하는 한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보는 어떤 그런 것들이 저한테 굉장히 좋고요. 다만 이제 어떤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저 혼자 보더라고요. 극장에서. 그 넓은데 혼자. 네, 제가 우스갯소리로 제가 신데렐라 안 봐서 오후 4시에 보러 갔더니 제가 아저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극장 판매원이 오후 4시에 신데렐라 표를 사는 사람은 중년 남자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여서 굉장히 오해를 받고 들어갔더니 또 오후 4시쯤이니까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이상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면은 전주 영화제가 그렇죠. 시작이죠. 4월 30일 날 시작하니까요. 전주 영화제가 굉장히 그 좋은 작품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려 15개 섹션에서 작품을 지금 200편 정도 47개 나라에서 초청해온 그런 작품들을 상영하는데 개막작은 아리엘 클레이만이라는 호주 출신의 감독이 만든 소년 파르티잔이고요. 저는 사실은 새로운 작품도 새로운 작품들이고 뭐 영화제는 늘 영화의 어떤 새로운 어떤 기운 그런 트렌드를 맛보는 어떤 그런 행사지만 기존 감독도 제가 좋아했던 감독들의 신작을 만나는데도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예. 뭐 폴 토마스 앤더슨, 뭐 마이클 윈터바텀, 뭐 브루노 디몽, 알렉산더 페인, 뭐 등등. 그 저는 영화를 매일 그 팔로우를 하고 매일 이제 쫓아가서 보고 그러니까 익숙한 감독들입니다만 여러분들께는 아마 양들의 침묵의 조나단 드미 같은 감독 한때 그 우디 앨런과 같이 작품 활동을 하고 같이 인생을 함께했던 리브 울만, 잉마르 베르니만이군요. 내가 좀 제가 좀 헷갈립니다만 리브 울만의 그 작품들, 뭐 이 노년의 작품들 그리고 아까 알렉산더 페인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이더웨이라고 와이너리 여행하면서 뭐 두 남자가 겪게 된 얘기를 그린 작품이 한국에서도 굉장히 인기였었는데요. 그런 그 알렉산더 페인의 새로운 작품들. 산드라 오의 전 남편으로도 좀 유명하죠. 이런 영화들을 다 볼 수 있는 것이 전주영화제입니다. 예. 이 전주국제영화제가 부산영화제와 함께 국내 양대 산맥을 이루는 국제영화제인데요. 아마 그 이번 그 5월 초에 그 전주 시내 일원이 이 영화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 붐빌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떤 노래 들을까요? 네, 어벤져스. 예. Wish You Were Here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핑크 플로이드의 노래죠. 네. 지금 우리 오동진 평론가 여러분께서 하도 열화와 같은 이 호응을 보내주셔서 역시 개편 이후에도 저희가 계속 함께 영화 얘기를 합니다. 이게 호응은 맞지만은 왕따일 수도 있어요. 딴 사람 다 그만두는데 오동진 평론가하고 저만 둘만 남아요 지금. 예? 네. 그러니까 참 우리 둘이 이게 서로 도우면서 잘 살아야 된다는 필요성을 또 한번 느끼셔야 됩니다. 네, 더 잘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오동진 영화평론가였습니다. 도시의 여러분, 저 김연아는 평창에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강원 평창수와 함께요. 해발 680m, 평창의 깨끗함을 담은 강원 평창수로 오늘도 힘내세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연아랑 마셔요. 소영 씨, 요즘 피부 관리 어떻게 하세요? 어바네이징 코렉터로 관리하고 있어요. 안티에이징, 예전엔 시간만 이기면 된다고 생각했죠. 이제 스트레스, 유해 환경으로 인한 도시형 노화까지 빈틈없이 관리해요. 아이오페 어바네이징 코렉터. 빈틈없는 안티에이징, 이게 답이다. 바리스타 공유의 초간단 카누 레시피 공유. 카누 싱글샷을 만든 후 따뜻한 우유를 부어주면 부드러운 카누 라떼 완성. 카누라면 어떻게 즐겨도 맛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작은 카페 카누. 카누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레시피와 만나세요. 예, 지금 흐르는 노래 핑크 플로이드의 Wish You Were Here 이 노래인데요. 요새 참 심란합니다. 정말 잔인한 4월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잔인한 4월이 간 이후에는 화려한 5월이 올 수 있을지 그것은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봄은 잔인하고 슬플 정도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 여러분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새로운 모습으로 7시 1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신유리였습니다. Can you tell a green field from
a cold steel rail.